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백화점을 포함시킨 종합경기장 개발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인들은 쇼핑시설을 막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미뤄지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제2청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여당 의원들이 고창 현지를 찾아 어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시가 수년째 표류해온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롯데백화점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게 수정안의 핵심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발표 내용 한범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크게 시민의 숲과 마이스 산업 혁신기지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쪽에 들어설 시민의 숲 공간은 기존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원형에 가깝게 남겨 콘서트홀과 광장 등으로 이용하고 주변은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인데 기존 전주시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쪽 마이스 산업 혁신기지는 기존 구상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주시는 이 공간에 롯데백화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옆에는 전시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짓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에게 백화점 부지를 50년간 장기 임대해주고 대신 700억 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기부받겠다는 겁니다. 지역 상권 타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서신동 백화점 건물에 아울렛 같은 쇼핑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미 이 협약이 끝나기 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법적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쪽에 아울렛 같은 그런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도를 마련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새로운 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시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만들겠다며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는 내년부터 재정에 여유가 생기는 데다 정부의 지원 전망도 높아 대체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의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인들도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기업 쇼핑시설을 막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에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에게 경기장 부지 70%를 무상으로 넘겨 복합 쇼핑몰을 짓게 하고 시 외곽에 대체 경기장을 기부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당선된 김승수 시장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는 종합경기장을 대기업에 내줄 수 없고 쇼핑몰이 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경기장 부지에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쇼핑시설 입주를 허용했고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대기업 입주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대화도 하고 또 이거 공문을 통해서 계약 해지 노력을 최선을 다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상인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설 자리가 더 줄었다고 하소연했고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공청회 한 번 없이 롯데와 밀실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이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요. 전주시는 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고객층이 다른 프리미엄 백화점의 입주를 한정했다며 지역 여론을 차차 수렴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전형 방법을 고쳐 지역 인재를 배제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지역 인재 전형에 학생 부모의 지역 거주 요건을 뺀 건 대학교육협의회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대 육성법에 어긋나는지 논란이 있는 만큼 법 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증가와 인력 확충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의 제2사옥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미뤄지면서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고 축제로 치러져야 할 기공식은 빛이 발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동과 기금운용본부 사무동 앞 공터에서 공단 제2사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660조인 기금 규모가 2025년이면 10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0월까지 지상 9층 규모의 제2사옥 건립에 나선다는 것.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지난주 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되면서 혁신도시 성장 동력이 꺾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도지사는 재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확실하고 완벽한 튼튼한 금융도시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300여 명이 근무할 제2사옥 건립과 금융중심지 지정에 두 마리 토끼를 기대했던 김성주 공단 이사장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이 기공식은 공단과 전북이 금융도시 의지를 확고히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터진 금융중심지 지정 유보는 전북의 정치 쟁점으로도 부상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기공식에 앞서 국민연금 앞마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의 무책임을 성토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다. 어부전이다. 어차피 부산 때문에 전주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에서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번에 포기했으면 3년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전주 풍남문에서는 규탄대회까지 열고 민주당의 대선 공약 준수와 전북목 챙기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금융중심지 지정을 성사시키겠다며 평화당의 대응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전북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꿈과 희망, 미래 비전을 주제로 초청 특강을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세계적인 청년 정치 지도자들의 활발한 활약상을 사례로 청년 정치인 양성 등 정치의 중요성과 관심을 강조한 뒤 절망감보다는 도전이 필요할 때라며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추진돼 온 12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가 몇 년째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어장을 잃게 될 어민들 반대 때문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갈등 조정을 위해 고창 현지에 내려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력 발전기 여러 기가 바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로 올해까지 3메가와트 규모의 발전기 20기가 세워집니다. 실증단지는 풍력 발전 사업의 첫 단추인데 사업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전북 해역을 중심으로 12조 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사업은 2.4기가와트 발전 규모로 실증에서 확산단지 순으로 조성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모든 사업이 끝나야 하지만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민 반발에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추진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주당의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나섰는데 어민들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먹고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전북 바다에 해상 풍력이라는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의원들은 일방적인 개발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어민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법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어민이 함께하는 협의체 추진이 논의될 전망이어서 꽉 막힌 해상풍력 사업의 해법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군산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3천여억 원의 시민 투자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자치단체가 시민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성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새만금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중심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방조제 안쪽에 들어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3기와 맞먹는 3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자 군산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시민의 투자를 받아 오는 2022년까지 200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육상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내년 1월 설립하기로 하고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700억 원으로 수익률은 연간 7%로 잡고 있으며 한 사람당 투자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이익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하여튼 할 수 있는 이런. 또한 시민 참여분 80% 외에 사업비 20%는 발전사와 설비업체를 유치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을 공동사업자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김제 스마트팜 반대 대책위는 어제 스마트팜 예정지인 김제 백구 부용제에서 농어촌 공사가 지질 조사를 위해 중장비를 동원하자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습지가 훼손된다며 차량 진입을 막아서며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습지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초등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군산시 개정면 자신의 집 앞에서 통학버스 기사 A씨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며 교육청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군산교육청은 조사 결과 일부 폭행과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버스업체에 해당 기사의 업무 배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롤러스케이팅 대회로 12년의 역사를 지닌 남원 코리아 오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1,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국제 롤러 경기 대회인 남원 코리아 오픈이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남원 코리아 오픈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치러지며 17개 나라에서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스피드와 인라인 하키, 슬라럼 등 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대회 기간 선수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복 입기나 민속놀이 체험도 진행됩니다. 인라인 롤러는 재미있고 또 박진감 넘치고 스릴이 넘치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보시면서 즐거움과 함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북 레슬링의 간판인 완주군청 이한빛 선수가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진출했습니다. 이한빛 선수는 지난 10일 강원도에서 열린 2차 선발전 자유형 62kg급에서 우승해 오는 6월 최종 선발전만 거치면 9월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밖에 완주 용진 출신의 김초희 선수가 3위에 전주대 레슬링부 3명도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수로로 생태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익산 동산동의 대간선수로 도로변에 수변 경관 시설이 들어섭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2020년까지 7억여 원을 들여 대간선 수로 도로변에 오래된 옹벽을 개선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간 수로변 770m를 야간 조명과 보행 데크를 설치하여 도심 속 친수 환경을 만들어 이곳을 지역의 명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이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음 달까지 자체 배양한 천마 종균 7만 5천 병을 농가에 공급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주 천마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뇌졸중과 치매 등 뇌질환의 효능이 있어
생약제와 건강 음료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익산에서 열리는 장애 학생체전과 소년체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도청 공연장에서는 조직위원과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애 학생체육대회는 다음 달 14일, 전국 소년체전은 다음 달 25일부터 익산에서 시작되는데 선수와 임원 총 2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대출에 비해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폭은 1조 8,796억 원으로 여신 증가폭 4,016억 원을 4배 이상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규제로 신규 투자는 줄어들고 여유 자금이 은행권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재난 상황에 맞는 신고 프로그램이 전국 최초로 도내에서 개발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119 종합상황실에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트 시그널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30%대인 신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119 안전체험관에서 체험 교육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가 새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온 홀로그램 산업이 규제 자유특구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홀로그램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익산 마동주민센터 15km 일대를 규제 자유특구 1차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지정 지역 안에서는 규제 없이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선정 여부는 7월쯤 확정됩니다. 우리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준비한 모교 국악 예술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봄날의 풍경소리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전주미술관은 오늘부터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한중 교류전을 선보입니다. 전주 어진박물관은 이렇게 뵙습니다라는 주제로 최치원 등 초상화 20여 점을 오늘부터 전시합니다. 부안군은 오늘 예술회관에서 코믹 액션 영화 극한 직업을 무료 상영합니다.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가 모레 국립민속국악원의 풍류마루 무대에 오릅니다.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여는 신홍대제가 내일 고인돌 공원 일대에서 신홍의식, 씨앗 나눔 마당 등으로 진행됩니다. 제39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전북 천리길의 봄 정취를 만끽하는 걷기 행사가 모레 임실 옥정호 물안개길에서 열립니다. 경기장 수문장 교대 의식이 모레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수문군 순라행렬과 근무 교대 의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문화봉사단 출범식과 커피 나눔 기부 콘서트가 내일 전주 덕진공원 내 상설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가 아침 기온이 10도에서 낮 기온은 22도, 익산은 8도에서 20도, 동북권은 무주가 5도에서 23도, 진안이 5도에서 21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9도에서 17도, 고창이 7도에서 2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읍과 진안, 무주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